안녕하세요. 반호 웰리스 TV 반재상입니다. 이황재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댓글 읽기로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거 오랜만이에요. 예, 네. 모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가우디움님 질문인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메가도스를 시작하고 가끔 관절통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웃음이 나오네요. 우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나라에서 비타민C를 나만큼 오래 먹은 사람이 있으며 나만큼 많이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타민C 정말 단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먹었지만 전혀 이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골다공증이라는 질환 자체도 사실은 제가 언급하기 별로 불편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가끔 메가도스를 시작하고 관절통이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비타민C 드시면서 일어나는 일은 다 비타민C 때문이에요? 아니 비타민C 드시는 분은 관절통 안 옵니까? 아니 관절통은 다른 이유를 생각하셔야죠. 아니 비타민C 드시는 거하고 관절통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려면 저는 연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골다공증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 생각이시고요. 전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 뼈도 박사님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뼈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죠. 콜라겐 만드는 게 오히려 비타민C 아닙니까? 뼈가 단단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C 먹으면 뼈 단단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연골도 단단해지고. 연골도 단단해지죠. 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춘자님 질문인데요. 간에 물혹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발해서 계속 관리 중인데요. 이럴 때 비타민C 메가도스가 도움이 되나요? 글쎄, 물혹하고 비타민C하고 뭐 관계 없어요. 간에 물혹이 그러니까 간에 손상을 준 거니까 비타민C 드셔야겠네. 그렇죠. 예. 물혹하고 상관이 없지만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받으면 간이 빨리 한 회복이 일부도 돼야 잘렸을 되니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비타민C 당연히 드셔야죠.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C 섭취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닉네임은 나빌레라님, 67세 여성이신데 20년 넘게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비타민C를 섭취하면 식도에 불편감이 오는데요. 식사 중에 먹어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불편감 없이 복용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C를 섭취하면 식도에 불편감이 온다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비타민C일 때 불편감이 있어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루로 드시기보다는 알약을 드시라고 그러면 돼요. 알약은 그냥 통과가 되기 때문에 속쓰림이 불편감 없어요. 그래서 알약을 드시면 좋고요. 식사 중에 먹어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식사를 충분히 드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몇 숟가락 드시면 아직 위가 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런 속쓰림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약을 드시고 예, 드실 때 좀 신속하게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렇죠, 예. 그렇게 드시는 방법을 맞습니다. 추천드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 들국화님, 아버님이 파킨슨 병이신데 다행히 약이 잘 들어 4년째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드셔야 될까요? 이거는 왜? 다른 장님이 설명해도 되겠네. 이거는 무조건 드셔야죠, 당연히.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는 산화적 그 손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포에 비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꼭 드셔야 되고요. 최근에 비타민C보다도 좀 더 고효율인 앞타민C 같은 그런 물질을 같이 드시면 오랫동안 이 파킨슨 질환을 더 진행을 되는 걸 막고 또 증상도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복불복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폐암 2기 환자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D를 열심히 섭취하고 있는데요. 구연산을 섭취하면 몸을 알칼리화 시킨다고 하는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해도 될까요? 구연산을 먹으면 몸이 알칼리화가 돼요? 이거는 우선 정말 생명체인, 정말 오묘한 생명체인 우리 몸에 대한 깨우침이 부족하신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구연산은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면 구연산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밥이 포도당이 돼서 흡수가 되고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구연산은 생깁니다. 그걸 왜 따로 먹어요? 구연산을 왜 따로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타민C와 비타민 D 열심히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구연산을 섭취하는 거에 근거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구연산 드시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연산을 섭취하면 몸이 알칼리화가 된다. 산성과 알칼리성과 관련해서 우리 몸의 조절 메커니즘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 조절 메커니즘이 호흡하고 그 다음에 콩팥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몸은 알칼리화 되지 않아요. 원래 우리 몸은 소위 버퍼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고 그 유지 못하면은 생명 현상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기가 막히게 움직이게끔 우리 몸의 호흡. 여러분들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면요. 우리 몸에 알칼리가 돼요. 숨을 안 쉬면 이산화탄소가 피 속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산성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호흡량의 조절을 통해서 산성과 알칼리를 조정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콩팥을 통해서 산성 물질인 수소와 그다음에 알칼리성 물질인 클로라이드 같은 거를 배설하면서요. 기가 막히게 조절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연산을 먹으면 그냥 알칼리화가 돼요? 알칼리가 지나치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알칼리화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좋은 물질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의학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같아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암 2기 환자면 당연히 비타민C를 먹어야 되죠. 아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2017년에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비타민C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 비타민C를 같이 했을 때 기가 막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세계 최고의 캔서 셀이라는 잡지에 실렸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폐암 2기 환자는 주사 맞으러 오셔야 돼요. 네. 예, 이건 단순히 경구 복용한 비타민C 가지고 폐암을 치료한 게 아니고 평균 85g, 제일 많이 주사 맞은 분이 135g 네. 이라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정맥 주사했을 때 화학 항암 치료나 또는 방사선 치료 플러스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이렇게 네. 했을 때 기가 막힌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는 네. 세계 최고의 권위 암 학술지 캔서 셀이라는 데 2017년에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것은요 더 이상 대체의학이 아니에요. 네. 정통의학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무지하시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일 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불복님은요 폐암 2기면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를 맞으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클리닉 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연산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TV에 많이 올라왔는데 박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도 싹 날려 비타민 C와 함께라면 매일이 건강해 하루 3번 챙겨 먹어 몸속 구석까지 퍼져 이왕재 박사님이 말했지 이건 하늘의 선물이야 비타민 C 우리 몸의 히로 면역 지키는 소자 이왕재 C 우리 몸의 히어로 건강시키는 소자